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81차 수요시위에 이 학생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제 곧 12시 정각에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미리미리 이렇게 다 줄을 잘 서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 뒤로도 오신 분들은 깔개 깔고 앉아주시면 그 시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오늘 수요시 당일에 추모일인 할머니를 소개하는 순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이제 피해자로 등록하신 할머니가 240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유명하신 할머니들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성함도 정말 생소한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많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분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 드린 게 있는데 오늘 많이 복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복사를 많이 해 오겠고 나눠 드린 거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할머니는 2008년도 12년 전 오늘 돌아가신 김음전 할머니십니다. 1924년에 태어나셨고요. 부산에 살면서 이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계셨는데 40년 17세 때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제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중국 상하이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당하셨고요. 중국 여러 곳으로 군대가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끌려다니시면서 약 3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군대처럼 엄격한 생활을 했고 이제 싫다고 반항하거나 규율을 어겼을 때는 폭력을 많이 당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43년에 배를 타고 며칠이 걸려 부산으로 돌아오셨는데 부모 형제들과 소식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이제 경남 진해에서 정착해서 이제 삶을 그때부터 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껌파리,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이으셨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1992년 방송을 보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어렵게 당신이 피해자임을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피해자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대화 활동가들이 할머니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할머니 건강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하면 같이 말씀도 하시고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제주도 인권 캠프도 참여하시면서 여러 할머니들과도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1년 전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할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할머니가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도 기억하지만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기억하고 할머니 성함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381차 수요시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관단체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주관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이신 강호연 활동가님이 오늘 사회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활동가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앞전에 소개를 받은 피해 증언자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얼마 전에 뉴스로 다 접하셨을 텐데 3월 31일에 또 한 분의 피해 증언자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묵념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일인데요. 피해 증언자 김은전님의 기일이기도 하지만 71년 전 4월 3일에는 제주도에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고요. 7년 동안 제주도민의 10%에 달하는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국가로부터 국가폭력임을 인정받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까지 5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71년 만이죠. 국방부가 이것은 무장폭동이다라고 주장해왔던 국방부가 유감과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2019년의 4월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싸움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꿋꿋이 묵묵히 함께했던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시위가 28년째 진행되는 1381번째 수요 시위인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좀 뒤를 돌아보시면 오늘 저희가 150부 인쇄를 해왔는데 순서지를 이미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나누어드린 순서지에 구호도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끊어서 읽을 테니 똑같이 이어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일본 대사관에서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세요.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지금 당장 이행하라! 지금 당장 이행하라!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책임지고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 위협하는 모든 전쟁 반대한다! 모든 전쟁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시를 여는 노래 바위처럼이 있죠. 함께 부르고 이어서 오늘 수요시 주관하고 있는 한국여성민우회 단체 소개와 인사말을 민우회 사무처장 나우가 해주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틀어주세요. 모든 비바람이 몰아친 대로 못던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리는 바위처럼 박수와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수요시를 주관하게 된 한국여성민우회는 정의기억연대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증언과 변화의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여성인권단체입니다. 어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증언했던 또 한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복을 빌며 그분이 만날 새로운 세계에는 전쟁도 차별도 폭력도 없는 세상이기를 바라봅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증언했던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전쟁 폭력의 증언이자 평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길원옥님, 강덕경님, 김복동님, 황금주님, 김학수님, 송신도님, 이용수님, 정서훈님, 안점수님, 문필기님,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외침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더 알려야 한다. 지금 자라는 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훈님의 외침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가 차별과 폭력의 역사가 이어지려는 것들을 막아서는 평화의 외침을 이어받겠습니다. 저놈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랄을 하니 그놈들 왼수를 어떻게 해서 갚겠나, 빨리 해결을 지어야 할 텐데 라는 안점순 여성인권 운동가의 한숨과 분노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이 반드시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 범죄를 사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나이가 많아도 일이 아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죽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일본 정부하고 싸울 테니까 라는 강덕경 여성인권 운동가의 결의를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이어가는 또 다른 강덕경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송신도님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지 않았던 송신도님의 마음이 곧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고 하셨던 김복동 여성인권 운동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희망을 잡겠습니다. 김복동님의 길을 끝끝내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고맙습니다. 네, 앞서 싸운 인권운동가이자 피해 재원자분들의 결의와 저항을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이 피켓을 받으셨을까요? 저희가 피켓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네모칸에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여기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작은 다짐, 일상의 실천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저희 민우회 활동가들이 펜을 나눠줄 텐데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본군 성노예제를 검색해보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한번 꺼내보겠다, 이런 것도 좋고, 다음번 수요시위에 참석하겠다, 이런 것도 좋겠죠. 여기 적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 20분 정도 나와서 마이크로 나의 다짐을 외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발언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라도 좀 많이 널리 퍼지고 일본 대사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퍼포먼스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과보고를 드릴 텐데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지와 또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4월 3일 참 무거운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또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역사가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또 굴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거부하면서 싸워왔던 또 그 선열들의, 선배님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참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오늘 하루입니다. 아마 제주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전히 법이 만들어지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직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숨 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숨어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보면 너무나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를 왜 얼굴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국화꽃 한 송이로 빈 의자에 앉혀두고 추모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텔레비전에서 보아왔던 할머니들은 얼굴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이야기하고 가해자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피해국을 향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야기를 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범죄를 은폐했던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결국은 2차, 3차 가해자였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얼굴도 또 이름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피해의 경험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피해자들을 옆에 두고 있을까? 함께 살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참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참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가해자가 활보하는 세상,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세상, 피해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상, 그것은 해방이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여전히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이런 현실.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그럼 잘못했나 봐, 내가 괜히 입술을 열었나 봐, 그냥 침묵하고 있을걸. 또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국가가, 사회가 반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내가 괜히 목소리를 냈나 봐, 그냥 가만히 있을걸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복동 할머니 1992년에 신고를 하셨어요. 5년 정도면, 아니 1년 정도면 내가 피해자였다라고 목소리를 내면 해결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고 목소리를 내도,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증언을 해도, 세계인권대회에 가서 증언을 해도, 유엔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일본을 수십 차례, 그동안 수백 차례 그렇게 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그냥 묻어둘걸.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거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따끔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어두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았을까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따끔한 충고였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걸음이다라는 생각을 지난 28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를 향해, 정부를 향해, 저 여의도를 향해, 또 일본 정부를 향해, 그리고 한국과 국제관계 때문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당당한 강한 목소리를 줄이려고 하고 또 걸림돌 취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라. 피해자가 죽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한 분 한 분 피해자들의 삶을
소중하게, 무겁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정책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 이건 그동안 유엔에서 숱한 결의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각국 정부들에게 촉구해왔던 말입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유엔이 못하는 기구인가? 우리가 물어야죠. 그죠? 유엔은 왜 결의만 채택하고 권고를 하고 여전히 정부들이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힘입어서 저희가 외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6월 19일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전시 성폭력 철폐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인권을 올바르게 제대로 완전히 회복하고 그런 범죄를 없애야 한다라는 유엔의 의지를 그렇게 전시 성폭력 철폐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을 누가 선두에서 해나가고 계세요? 바로 우리 강덕경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우리 김복동 할머니, 지금은 기론옥 할머니께서 또 먼저 가신 선배,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의 그 목까지 받아안고 나가고 있어요. 다시는 피해 당사자가 거리에 서서 세계를 돌면서 외치지 않아도 정부가,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날이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6월 19일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여기 한국에는 우간다와 코소보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수많은 무력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우간다 여성들도 코소보 여성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복동 할머니의 용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코소보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나에게 공격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김복동 할머니처럼 저도 용기 있게 맞서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 땅에 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향해 가해자는 반성하라, 가해자는 범죄를 인정하라, 사죄하라, 배상하라 라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6월 19일에 다이어리 일정에 콕 집어서 그날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고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는 요구들을 SNS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인권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은 비로소 볼 거예요. 우리도 저 언니들처럼, 우리도 저 선배들처럼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20년, 30년 싸우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해자가 사죄하고 배상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일을, 그 멋진 기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죽음을 며칠 앞둔 날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비록 곧 있으면 죽겠지만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 희망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에게 그 희망을 만들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과 사람의 연대가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합해지면 세상이 평화로 변해진다라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28년 동안 세계를 돌며 그 걸음에 만들어왔던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함께 잡았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의 하나, 지금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는 2가지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저희 정의기억연대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금이 모이면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금을 받으면 그 모두를 전부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금은 저희의 활동에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성금이었기 때문에. 그 성금은 고스란히 김복동 평화기금으로 적립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기금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 작년에는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그러나 그 성폭력 피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아찬 실비아 여성에게 제1회 김복동 평화상을 드렸어요. 올해 2번째 김복동 평화상이 공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은 6월 19일 세계 전시 성폭력 철폐 날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기념식을 열어서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언론이 되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노벨 평화상이 괜히 유명해진 거 아니죠, 그죠? 김복동 평화상이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진, 더 값진, 더 평화스러운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 김복동 평화기금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모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우리 길어덕 할머니도 5천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정의기억연대. 할머니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돈이 있었을까? 차곡차곡 생활비를 모으고, 그리고 2015년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100만 시민들이 모금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10,000원, 또 어떤 분은 매월 10,000원씩, 어떤 분은 희망 저금통으로 그렇게 모아주신 돈으로 끝까지 화해치유재단의 1억 원 수령을 거부하며 싸웠던 할머니들에게 여성인권 상금으로 성금을 저희들이 100만 시민이 드렸습니다. 그 상금을 그대로 기부하신 거예요. 길어녹 평화상은 길어녹 할머니가 기부하신 그 성금은 길어녹 여성평화상이 되어서 한국 국내에서 지금 이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우리 길어녹 할머니는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가셨어요. 18살에 해방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되면 저 분단의 봄이 와서 내가 내 집 평양으로 갈 수 있을까? 13살에 끌려가서 만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무덤가에 가서라도 절 한번 올릴 수 있을까? 이 우리 길어녹 할머니 또 하나의 꿈이에요. 그 길어녹 할머니의 성금은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과 같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양성하는 기금이 되어서 그분들을 키우는 그런 길어녹 여성 평화상으로 지금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혹시 학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는 길어녹 할머니의 여성 평화상을 받고 더 멋진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머니 뒤를 따라 또 할머니와 함께 동행하며, 또 때로는 할머니들이 지쳤을 때 우리가 할머니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이 땅을 평화로, 인권으로,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을 이행시키는 노력으로, 또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를 바꿔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활동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함께 평화. 피켓을 위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위로 번쩍. 함께 평화.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우리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기러록 할머니. 우리가 평화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18년 미투 운동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를 증언했던 오랜 증언이 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일상의 성폭력에 저항하면서 여성들이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단체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어디에 계신지 좀 손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수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분들이 오셨는데요. 저쪽 뒤에 계시네요. 피켓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멀리에서 오셨어요. 양곡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 멋진 피켓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경기남부 학습관에서 오셨습니다. 저쪽 길가에 현수막도 만들어 오셨습니다.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중간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교회에서 와주셨고요. 저쪽 뒤에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풍덕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피켓을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성 베네딕트 수녀회에서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도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발언을 들어볼 시간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피켓에 좀 적으셨나요? 발언을 들으면서 틈틈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와서 퍼포먼스를 하실 분들은 무대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유발언은요, 양수중학교 3학년 전송현 학생이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중학교 전송현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하여 배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사진으로만 보고 들었을 때도 가슴이 아프고 뭉클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직접 참여를 하니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듭니다. 오늘로 수요 집회는 1381회가 되었네요. 199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보지 않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진실된 역사를 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분만이 소녀상국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을 때 일본의 사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일본의 사죄를 받고 이 아픔이 아물 때까지 할머님들 부디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녀상 곁에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배우겠습니다. 할머님들의 용기를, 마음가짐을, 그 힘을 저희는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음은 양곡고등학교 서영은, 홍지민, 김세연, 전현정님이 자유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곡고등학교 서영은입니다.
저희는 오늘 뜻깊은 행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언제쯤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본은 사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위안부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영화나 수요집회 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일본 친구에게 위안부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 모른다고 이야기하였고 일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니 충격을 받고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일본 국가는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감추려고만 하고 반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는 위안부 관련 사건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언론이 되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배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고등학교 3학년 홍지민입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리고 누군가에겐 항상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더 멀리 알리고 싶어서 꼭 이 자리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역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위안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억울함과 분한 마음이 솟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나라 국민에게 그런 상처를 안겨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는 안 됐을 끔찍한 일이 우리 역사에 바로 여기에 버젓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잘못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뉘우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이것들을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죄를 한다고 해도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아픔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이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할머님들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잊지 않고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곡고등학교 3학년 전현정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으로서 수요집회 자유발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본인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했고 일본군의 만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자궁을 드러내야 했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친구의 목을 끓인 물을 마셔야 하는 소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의 당시 나이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4명의 나이보다 어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소녀분들은 일본군들이 몸에 새긴 문신을 매일매일 보며 그 당시의 끔찍한 경험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과연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떠한 배상으로도 어떠한 사과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본은 현재 많은 역사들을 왜곡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과 및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곡고 3학년 김세현입니다. 저는 앞선 친구들과는 달리 일본을 향한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 저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 역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안부, 과연 이 말이 올바른 말일까요? 위안부, 자발적으로 남성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 이 단어가 과연 올바른 단어일까요?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그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가 맞을까요?
우리가 그 죄 없는 소녀들을 위안부라고 부르면 그들은 우리 역사의 위안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위안부에는 작은 따옴표를 꼭 붙여야 합니다. 일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위안부 앞에는 꼭 일본군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이 작은 두 점 하나에는 우리가 위안부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위안부라는 단어의 역사적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위안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끌려간 그 죄 없는 소녀들은 위안부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공식사죄 법정 배상. 지금 당장 이행하라.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 위협하는 모든 전쟁 반대한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발언으로는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이상열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간 거는 1992년도니까요. 우리 정의원 지금 수요 집회하는 날 그 횟수하고 거의 비슷한 횟수를 제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한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정의원과 정대협 다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 뉴질랜드에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학생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도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어요. 제일 먼저가 일본이 사죄 안 하는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 일본 애들이 사죄를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안 하려고 더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예전에 민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국모를 죽이고도 입 닦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사죄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조금 비속어로 얘기하자면 쪽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일본 사람들이 뿌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역사를 왜곡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는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들이요. 그 토구 외구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곳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이들 계세요.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들질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나라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일본 세력, 좀 비속어로 얘기하면 외놈 세력들을 몰아내야지만 됩니다. 그 몰아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런 세력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안 되죠? 국회에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 많은 토착 외국 세력들이 정권을 향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들어보니까 고3 학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내년이면 투표하죠.
투표 꼭 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라는 큰 도시가 아닌 조그만 도시 파머슨 노스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서관까지 투표하러 가려고 그러면 차로 최소한 2시간 가야 돼요. 돌아오는 시간 2시간, 왕복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그 파머슨 노스 같은 경우는 카풀을 해요. 카풀을 해서 같이 가서 투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모임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같이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연대가 있고 모임이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실 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우리 할머님들이 해주셨어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엔으로, 동남아시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순방하시면서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은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할까요?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많이 답답한 부분이 많죠. 두 번째 구호 2개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해결하라! 책임지고 해결하라! 다음 구호 할 때는 피켓을 높이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일상의 평화 위협하는 모든 전쟁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달개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국여성민우회 달개비라고 하는 활동가입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방금 뉴질랜드에서 되게 멀리서 오셔서 연대 발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 연대를 정말 전 세계에서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뭐 쪽발이라던가 이런 식의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발언, 준비한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약간 무대에 대한 거부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1992년 이제 1월 8일 제1차 수요시가 있었고요. 2019년 4월 3일 오늘 1381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81회 수요시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생존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쟁 중 행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망각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019년 3월 마지막 날 일본의 군 위안부 피해 경험자이며 고발자이며 여성인권운동가가 또 한 분 별세하셨습니다. 여성인권운동가인 길원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싸움이 없는 나라,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아파도 다닌다. 진실이나 밝혀주길 일본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왜곡 없는 역사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가해 국가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국가로서의 교차하는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전쟁과 전쟁 과정에서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중단을 위해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인 저 또한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 중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로 정의가 복원되는 긴 싸움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별세하신 여성인권운동가 송신도님의 나의 마음은 지지 않습니다를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나이덕 시인의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는 시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나희덕.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물이 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희미하지만 끝내 꺼지지 않는 게 세상엔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상처를 터뜨리면서 단단해지는 손등이며 얼어붙은 나무 껍질이며 거기에 마음 끝을 부비고 살면 좋겠다고. 얼면서 마르는 빨래처럼 침묵을 넘어 목소리를 높이고 오랜 기간 쉼 없이 싸우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경험자, 증언자, 고발자로서 여성인권운동을 해온 선배 활동가 분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연대를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발언 마지막 한 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피켓 적으신 분들 조금 이제 앞으로 이동을 지금 해주실까요? 무대 공포증이 있으시더라도 이 앞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앞쪽으로 조금씩 나와서 나의 실천 다짐을 외치고 싶다. 이런 분들 나와서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마지막 순서에 같이 피켓 퍼포먼스 하고 사진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언 소개해드릴게요. 김판수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리가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여기 서겠습니다. 제 1381차 정기 수요 집회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평화시민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이 정말로 부끄러운 단어는 일본 제국이 침략 전쟁을 하면서 성도의 죄를 기억하고 피해 여성들을 강제 연행을 하여서 유한소를 만들어내면서 만든 야만적인 전쟁 범죄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전범국 일본은 일본군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성도의 피해자가 당했던 그 끔찍한 순환과 고통을 외면하고 시간이 흘러서 망각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 억울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20만 피해자 어르신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삼천리 강토를 지키는 8천만 결의가 어르신들이 당한 상처와 아픔, 수모와 치욕을 기억하고 가슴에 얹힌 한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해자 전범국 일본이 반성하고 참여할 때까지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이 평화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이웃 일본을 위해서 우정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과오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세상을 뜨기 전에 위로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전범국 오명을 벗을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로 공존 평화를 함께 누리는 밝은 미래를 함께 가자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전범국 일본은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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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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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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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합당하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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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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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고 교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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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추모시설을 반드시 건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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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방금 발언해주신 김판수님은 멀리 전주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자원활동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명서 낭독하는 동안 피켓 퍼포먼스 참석하실 분들은 이쪽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벌써 몇 분 모여 계세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성명서 낭독은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희호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81번째 수요시위 날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로 희생당한 제주 4.3 사건이 7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부정의와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억압, 죽음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전쟁과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계속 외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와 한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의 외침으로 뜨겁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가부장제의 억압과 몸에 대한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여 년 전의 여성들이 일본의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참혹한 현실을 살아내야만 했던 이유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가부장제의 종식과 여성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피해 생존자 한 분이 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 벌써 4분의 별세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것이 진정 부끄럽지 않은 걸까요? 피해 생존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말하기를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역사의 진실이 더 이상 묻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성찰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곳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연대하는 우리는 마침내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넘실거리는 세상에 닿을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로 점철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전쟁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피해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구조와 평화로운 일상을 강력히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제 억압과 차별에도 반대합니다. 여기에 모였고 앞으로도 모일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이 사회와 역사를 바꿔낼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 정부는 여성폭력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2019년 4월 3일 제138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 민우회 입동.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로 피켓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앞에 10줄, 10분, 뒤에 10분 해서 두 줄로 서주시고 마이크를 넘겨가면서 오늘 써주신 거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게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집회에 참가해 끝까지 함께 외칠 것이다. 난 일본 문제 해결을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소리내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피해자분들을 함께 연대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에 알리고 매일 기억하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된 응원과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해 끝없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응원하고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응원하고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의 성함들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님들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갈 것이며 매일 저금통에 저금을 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항상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이 아닌데
시민입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통일을 해서 북한과 편먹고 일본의 사과와 국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 한 분씩 해주실 때마다 큰 박수로 응원을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와주실 것 같더니만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생이 닿을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사회의 무관심, 관심으로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배지를 달고 다닐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성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정확히 알고자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자주 검색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 사죄를 외칠 것이며 6월 19일 그 시간에도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의문들을 사회를 그리고 세계를 향해 던질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찾아보고 기억할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면 문구 중에 나비가 되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비가 돼서 엄청 큰 나비 효과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81차 수요 집회 오늘 발표한 성명서 문장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였고 앞으로도 모일 많은 이들이 한결같은 바람이 이 사회와 역사를 바꿔낼 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381차 수요시위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깔개는 한쪽으로 좀 모아주시고요. 짝짝이도 앞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 순서지와 할머니 삶 소개는 잘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길원옥 할머니의 노래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매직을 혹시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앞으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